우리의 얼굴에는 자신이 살아오는 동안의 모든 기록이 담겨져 있습니다. 늘어나고 처지고 패이고 또 검게 얼룩진 얼굴 보는 거 사실 누구에게나 참 괴롭고 또 서글픈 일이죠. 하지만 요즘 그 꽃중년이라는 말이 굉장히 유행하고 있잖아요. 진정한 꽃중년의 얼굴은 그동안 걸어왔던 그 아득한 시간들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그 얼굴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사람의 얼굴만 봐도 그동안에 살아온 흔적과 또 이야기가 떠오르는, 그리고 미소가 저절로 지어지는 아름다운 얼굴, 바로 여러분의 얼굴인데요. 그 여러분 모두가 다 꽃중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채은입니다. 네, 오늘도 아름다운 그녀 이희구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희구입니다. 제 얼굴 어때요? 아름다워요. 아이, 솔직하게 얘기해보세요. 저는 사실 제 나이에 비해서 좀 이렇게 주름도 없고 그래서 좀 기분은 좋아요. 네. 네. 요즘에 보니까 연예인들 중에서도 아이돌 스타들보다 더 인기가 많은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앞서서 우리 이채은 씨가 말한 바로 꽃중년들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분들 얼굴을 보면은요, 왠지 뭐라 그럴까, 그 삶에서 묻어나는 삶의 여유? 네. 이런 것들이 편안하게 전달이 돼서 그런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그렇게 되고 싶은 게 저의 소망이고. 자, 혹시 변해가는 자신의 얼굴에 좀 의기소침해 있는 분은 안 계신지, 그렇다면 용기를 내세요. 지금부터라도 이렇게 활짝 웃으면 본인의 얼굴이 좀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얼굴 하면 또 우리 김병숙 교수님 또 화나시죠?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사실은 앞에 멘트하는 게 다 저를 얘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아유, 아니에요. 예, 네. 중년은 이렇게 소리 없이 찾아오게 됩니다. 네. 어느 날 이제 문득 거울을 보면은 주름진 자기 얼굴을 보게 되고, 특히 놀라운 거는 동창회 가면은 예. 내 얼굴은 그렇게 생겨있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만 그들 얼굴 보고 내가 저렇게 늙었나. 그럴 수 있겠네요. 예, 네. 중년은 이제 이렇게 어두운 동굴로 들어가는 입구가 아닌 인생의 이막을 준비하는 그런 문턱입니다. 그래서 이제 당당하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아름답고 당당한 꽃중년을 위해서 한번 힘차게 출발해 볼까요? 그녀가 돌아왔다. 시작합니다. 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중장년 특집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인생 이막을 준비하는 중장년층을 알기 위한 두 번째 관문. 네, 이거 발음 잘 안 되네요. 관문. 중장년층. 자, 두 번째 관문인데요. 오늘은 행복한 제2의 인생을 위해 중장년의 직업 설계와 취업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 최고의 인기남 조 팀장님과 교수님과 속속들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직업과 취업을 통한 중장년의 생애 재설계 그리고 경력 재개 방안을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많은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불과 한 10년 전, 15년 전, 뭐 이때만 해도요. 중장년의 그 시기에 접어들었을 때 지금까지 일을 했던 그 시기만큼 더 일을 해야 된다. 아마 이런 생각하는 분들 거의 없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때는 정년이 지났으니까 네. 좀 쉬면서 뭐 여행도 다니면서 네. 여유롭게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셨을 텐데 요즘은요, 불완전한 노후 준비로 불안을 경험하고 있는 세대가 또 바로 중장년층이기도 하죠. 지금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다가올 20년 그리고 30년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 직업을 찾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직업 설계,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자세한 이야기는 그녀의 연구소에서 이어가겠습니다. 네, 오늘도 직업 전문가 조재한 팀장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최고의 네. 인기남. 최고의 인기남. 꽃중년. 중년이세요? 그러게요. 저도 그 정도로 못 봤는데. 아니요, 중년까지는 안 갈게요. 청년. 네. 저 우리 팀장님 혹시 나중에 중장년에 이렇게 좀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 직업 설계 하셨어요?
지금 설계는 했던 부분이긴 한데요. 네. 요 목표가 실제로 이제 전에는 한 가지였다면 네. 지금은 한 2가지, 3가지로 계속 좀 늘어나면서 경우의 수를 좀 계속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 돼버렸고요. 부럽다. 실제로 저 역시도 직업 설계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네. 예, 제가 어찌 보면 쉬는 연습을 좀 해보지를 못했던 게 하나의 지금의 또 저 자신을 바라보는 문제점이지 않을까라는 네네.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또 이제 나중에 교수님 또 저한테 또 상담을 해주시면서 좀 풀어줘야 될 문제일 것 같은데요. 팀장님도 교수님 상담을 받으시는군요. 예, 왜냐면 쉬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네. 어찌 보면 그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한 부분도 이제 문제를 좀 안고 갈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네. 우리 뭐 조재한 팀장님뿐만이 아니라 사실 지금 중장년 세대는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는 세대잖아요. 그렇죠. 많은 그 은퇴한 이후에 그 많은 분들이 또 이런 것도 좀 고민이지 않을까 싶네요. 네네. 근데 정말 쉬고도 싶지만 어쩔 수 없이 일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교수님, 지금의 중장년층이 퇴직 이후에도 계속 일을 해야 되는 이유를 좀 짚어볼까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그 퇴직 시간이 사실은 60세 이상 되면은 아마 좀 쉬어도 되겠다 이랬을런지도 네. 몰라요. 근데 네. 지금은 한 40대 후반 이렇게 지금 퇴직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OECD에서 제일 오래 일한다는데 70세 넘도록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40대 후반에 나왔다면은 한 25년간은 더 일을 해야 되는 그러네요. 지금 사회 분위기가 그렇죠. 그래서 거기다가 또 우리나라는 장수 리스크라고 그 리스크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40, 50대라면은 그들이 아직 70세가 안 됐는데 네. 그 70세가 되는 25년 뒤는 그 리스크를 더해보면은 80세 정도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으로부터 50세가 됐다 그러면 50여 년이 더 남은 인생을 어떻게 보내겠습니까? 일을 해야 되는 그런 면이 또 자꾸 생각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요. 그럼 대한민국의 이 100세 시대에 접어들면서 중장년 재취업이라는 말이 더 이상 좀 낯설지가 않아요. 네. 그래도 또 다른 일자리를 원하는 중장년층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좀 저희가 좀 파악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네. 예. 우리 팀장님. 지금 네. 중장년층이라고 한다면 네. 지금 베이비부머 세대 부분을 하고 또 저 세대를 또 포함해서 이 수는 제가 봐도 약 한 전체의 한 45% 정도 차지를 하지 않을까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그런데 실제로 이 규모를 우리가 파악하기가 힘든 게요. 네. 재취업을 하는 부분들이 쉽게 말하면 이직을 위한 부분들 그다음에 전직 형태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지금 우리가 장년층을 지금 50대 후반 60대 이상까지도 가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규정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일자리라는 것을만 가지고 규모를 가지기에는 지금 우리가 청년층, 즉 약 한 45만 명 정도의 그 층하고 거의 맞먹는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중장년층에 이들이 갖는 그 어려움, 제일 큰 어려움이 뭐예요? 가장 이제 저희 나이대도 마찬가지고 뭐 40대, 50대, 60대 할 수 있는 곳이 취업을 할 곳이 없다라는 것이 이제 가장 큰 것이고요. 네. 이거를 이제 인크루트라는 리크루팅 사이트에서 이제 조사한 결과에 의한데요. 네. 취업할 곳이 없다라고 했던 게 한 37% 정도 이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41% 정도가 나이 때문에 이제 환영받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쉽게로 나이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거기에 대해서 받아줄 곳이 없다라는 선입감을 이제 갖고 있는 형태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이제 중장년 재취업에 있어서 어떤 도움이 좀 필요하냐라는 부분에서도 우리가 좀 보게 되면 일단은 취업할 곳이 없다 보니까 취업 박람회가 좀 굉장히 많이 열렸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실질적인 설문조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한 일할 수 있는 기업에 대한 정보. 그러니까 쉽게로 말하면 우리가 상담을 할지도 마찬가지지만 뭐 건물 관리, 그 다음에 뭐 안전, 그 다음 보안 이런 쪽을 이제 빼고
일자리를 좀 알아봐 달라라고 네. 하지만 실제로 뭐 40대 중후반부터 50대까지는 그러한 일자리 말고는 이제 실제로 제공하는 일자리에 대한 퀄리티가 굉장히 좀 낮다라고 봐야 될 것 같죠. 네. 그럼 지원 방법은 어때요? 실제로 지원 방법 같은 경우도 보면 제일 많이 하는 곳이 이제 인터넷을 네. 방식으로 하는 게 약 한 38% 정도 네.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인 추천이 한 21% 정도인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지금 인터넷이라는 이제 기본 조건도 있지만 네. 지금 이제 리크루팅 업체에서 이제 조사를 해본 결과 약 한 6대 4 정도. 지금 뭐냐면 인터넷 환경보다는 모바일 환경으로 해서 입사 지원하는 환경이 훨씬 더 많아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입사 지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PC로만 하는 개념보다는 지금은 모바일 환경에서 입사 지원하는 방식들이 다양해졌기 때문에 모바일 환경에서의 입사 지원 방법을 좀 터득하는 것도 중장년 취업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예. 뭐 일자리가 없는 것도 문제지만 사실 앞으로 이제 계속 이어나가려면 네. 유망 업종, 유망 직종으로 취업을 하는 것도 중요할 텐데요. 혹시 중장년들의 유망 업종 뭐 이런 게 따로 있을까요? 교수님께서 좀 네.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은 그 유망하다는데 네. 아주 정신을 팔고 있죠. 그런데 사실 유망 직업은 따로 없습니다. 아주 그거는 뭐 명백합니다. 네네. 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좋아하는 직업이 유망한 직업이에요. 네. 제가 이제 하나 이거는 뭐 직업, 그러니까 어떤 분이 어떻게 노력했는지 하나 예를 드리면 훨씬 더 유망한 게 뭔지를 아실 텐데 택시 기사입니다. 이분은 네. 지방에 있는 택시 기사인데 어느 날부터 택시 일거리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분이 독창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시골에는 전부 노인분만 계시거든요. 네. 그러면 자녀가 도시에서 자기한테 전화를 걸어서 부모님을 지금 병원에 몇 시까지 모셔다 달라 이렇게 얘기하면 이분이 그 집을 찾아가서 부모님을 안방에서 모시고 나서 택시로 모시고 가서 병원을 치료하는 데까지 기다렸다가 또 모시고 댁에다 갔다 모시는 이런 작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더 이상 받지 않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소문이 나서 많은 자녀들이 부탁을 해서 지금은 쉬지 않고 일을 한다는 거예요. 어머. 이거 참 괜찮네요. 네. 어머. 남들이 하는 건 다 좋아 보여. 내 머리에선 안 나와. 아, 이거 큰일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네. 것이 유망한 거예요. 아. 허드렛 일 아니면은 뭐 택시같이 누구나 할 수 있다라고 운전만 하면 할 수 있다라는 이거를 이렇게 독창성을 가지고 남다른 이렇게 연구한다면은 그것이 유망한 것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조금씩만 아이디어를 바꿔도 충분히 또 계속 이어나갈 수 있겠고요. 네. 또 여러 가지 정보를 찾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요, 어제와 마찬가지로 중장년의 올바른 직업 설계를 알아볼 수 있는 핫 키워드를 통해서 중장년 취업의 베일을 한꺼풀씩 벗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키워드를 통해서 풀어보는 중장년 취업의 핫 이슈. 첫 번째, 바로 전직입니다. 네. 얼마 전에 한 기사에서요. 중년에 이르러서 직업이나 직장을 바꾸면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건강이 굉장히 좋아서 오래오래 산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정말요? 네, 왜 하고 싶으세요? 오래 산다니까? 네. 자, 저희가 프로그램 첫 회에서도 사실 전직을 다루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네. 예, 정말 전직하면은 이게 만족도가 진짜 높아지죠, 교수님? 높아진다고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은 40대가 이제 절정에 다다르는 그 목에 있는 거예요. 네. 거기서 이제 결정이 나는 겁니다. 아주 최고위로 갈 건가, 아니면 지금 거기서 끝날 건가.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기대감이 상실이 될 그럴 정도의 그 시기에 아주 새로운 직장으로 전직을 하거나 직업을 바꾼다면은 거기에서 그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그런 네, 네. 뭐라 그럴까요? 흥분된 거, 그렇죠. 또 정신적으로 설레이는 또 늘 그 긴장하고 이런 것들이 자기한테 어떤 활력소가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훨씬 더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중장년층들이 그런 전직이나 뭐 이런 걸 하면 참 좋겠는데
이 사례들이 많은가요, 팀장님? 실제로 많다라고 하기도 조금 애매하긴 한데요. 네. 실제로 이제 우리가 봤던 전직이라는 개념으로 보게 됐을 때 저번에 우리가 다뤘던 창업 네. 어찌 보면 우리의 이제 전직이라는 거를 기준으로 어찌 보면 한 30대 후반까지가 이제 전직에 좀 영향이 좀 많이 있고요. 실제로 이제 리크루팅 통계에 의하면 네. 그런데 이제 40대 중장년 이후로 넘어갔을 때 40대 50대 이제 통계를 보면 얼마 전에 이제 발표했던 정경련에서도 네. 얘기인데 실제로 중장년 전직에 대해서 동일 경력으로 이제 이직하는 형태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새로운 직업으로 바꾸는 형태인데도 약 한 62%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그 외에 미경험, 즉 완전 새로운 분야로 네네. 가는 경우가 약 한 37.9%. 그래서 한 10명 중에 4명은 지금까지 했던 경력을 살리지 못하고 새로운 분야로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수가 이제는 4명에서 5명, 6명으로 이제 앞으로 이제 많이 늘어나겠죠. 전직이라는 개념으로 보게 되면. 네. 또 한 가지 또 사례를 봤을 때도 예전에 알고 계셨던 분들도 이제 IT 쪽에 계셨던 컨설턴트로 활동을 하시다가 이제는 같은 컨설팅이지만 이제 커리어 컨설팅이라는 말로 이제 바꾸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분야를 버렸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 오랫동안 해왔던 노하우를 가지고 그에 대한 직업 브랜드가 이제 바뀌게 되고 대상자가 이제 바뀌게 되는 네, 형태도 네. 우리는 전직의 사례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사실 저희가 첫 회에서 전직을 다뤘지만 오랜 시간 해왔던 일을 좀 이제 뭐 그런 경력을 버리고 새로운 일에 도전한다는 게 사실 쉽지는 않은 일이에요. 예. 특히 중장년에게는 정말 더 어려운 과제가 아닐까 싶은데 팀장님 그러면 중장년의 전직 준비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혼자서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노동부나 그다음에 노사발전재단 이런 등에서 이제 중장년 일자리 센터들을 좀 많이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좀 많이 컨설턴트와 상담사를 통해서 이제 같이 병행하는 게 좀 좋은 부분 네. 중에 하나고요. 전직 준비하는 방법 중에서 첫 번째가 제가 네. 보는 입장에서는 냉정하게 자신을 좀 돌아봐야 되지 않냐라는 이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중장년층이다라고 한다면 장점으로 본다면 이제 자기의 경력, 쉽게 말하면 경험 자산이 네. 어찌 보면 큰 자산이 되는 거죠. 실제는 그리고 그게 무기가 되는 거고 짧게는 15년에서 길게는 한 30년 이상을 자기의 이제 경험을 자산으로 가져왔는데 실제로 이런 부분을 살렸다면 경력 기술서를 기반으로 포트폴리오도 실제로 전직을 위해서는 관리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분들의 이제 어찌 보면 단점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그게 약하죠. 왜냐하면 오랫동안 해왔지만 그 시간 대비 경력 기술서라든지 포트폴리오를 관리하지 못했다라는 거. 그래서 한꺼번에 하려다 보니까 그 시간과 노력이 이제 그만큼 많이 들어가는 부분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경력직이라고 한다면 무조건 관리자가 돼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좀 버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이제 사무 관리 쪽은 포화 상태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전직 지원을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지금 고용 형태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네. 정규직으로의 재취업에 대한 생각도 조금은 이제 다른 측면에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네. 무조건 재취업도 난 정규직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이거는 노동시장의 이제 형성 과정하고도 좀 많이 위배가 될 수도 있지만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프랜차이즈 창업 말고는 나의 전직은 없다라고 하는 단적으로 생각하는. 쉽게 말하면 창업이라고 하는 데에서 무조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유명 프랜차이즈만 생각하지 말고 자기의 독특한 상품화, 그러니까 오랫동안 해왔던 20년, 30년 동안 해왔던 것을 상품화를 시키는 그러한 자기만의 상품화를 가지는 전직 지원으로 준비를 한다면 그에 대한 방법으로서 좀 더 가치를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전직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도 있죠, 교수님? 네, 있습니다. 네. 아까 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네. 고용노동부의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가 전국에 있습니다. 네. 50여 군데 있습니다. 거기 가셔서 상담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령자 취업
알선 센터가 있고요. 각 지자체에서도 이런 그 기관을 운영합니다. 근데 그보다도 더 이제 추천드리고 싶은 건 취업 성공 패키지라는 거를 전 지역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50대 이상이야지 받는 네. 겁니다. 네네. 그러면 이제 상담을 하고 또 이력서하고 그 자기소개서 클리닉 받고 그리고 이제 취업하고 그렇지 않으면 교육도 받고 취업하는 이런 네네. 하나의 단계별로 이루어지는데 이거는 각 지방 사무소에 고용센터가 있습니다. 네. 고용센터에 가셔서 이 지역 내에 어디 이 취업 성공 패키지를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보셔서 안내를 받아서 가시면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네. 정말 뭐 요즘은요 이렇게 의지만 있고 마음만 있다면 얼마든지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곳들 한 번쯤 찾아가 보셔서 그동안 잘 몰랐던 정보도 얻으시고 또 실질적인 도움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중장년 취업의 베일을 벗길 다음 키워드 두 번째 어떤 건가요? 네, 두 번째 키워드 재취업 전략입니다. 네. 항상 저희 두 분 우리 교수님과 팀장님께서는 자신만의 전략을 통해서 직업 설계를 해라라고 강조해 주셨거든요. 네. 중장년층의 재취업 전략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될지 알아볼게요. 네, 중장년의 올바른 재취업 전략 이번 키워드는요. 영화를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오, 네. 그 영화의 장면을 통해서 키워드들을 분석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2005년에 개봉한 영화죠. 코믹 연기의 달인 짐 캐리가 출연한 뻔뻔한 딕 앤 제인이라는 그런 영화예요. 이 영화 내용이요. 참 지금 이제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우리 중장년층과 많이 공감이 될 만한 그런 내용인데 뉴욕의 잘 나가는 대기업의 엘리트 사원이었던 딕이 이제 어느 날 닥쳐온 위기를 경험하면서 이제 생존을 그렇지. 그 딕의 생존을 다루는 그런 영화인데요. 그래서 중년의 딕이 겪고 있는 위기 그 첫 번째 상황 무엇일까요? 뉴욕에 잘 나가는 대기업 엘리트 사원인 딕. 그토록 바라던 중역으로 승진하는 첫날, 회사가 도산을 하고 맙니다. 졸지에 실직자가 되고 말았는데요. 예상치 못한 중년의 퇴직,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네, 참 정말 잘 나가는 소위 엘리트 어떻게 보면 남들의 선망이었던 그런 사람이 정말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됐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요. 요즘 네. 뭐 그런 뭐 언론 보도 같은 걸 보면 정말 하루아침에 책상이 없어지고 이런 얘기 참 많이 들리잖아요. 저희한테도 닥칠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어요. 채은 씨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네. 얘기도 한데 우리는 또 퇴직금도 없습니다. 아유, 그럼요. 더 비참해요. 아니 이제 이 상황을 토대로 이 영화 장면을 토대로 이제 중장년의 재취업 전략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현재 상황을 좀 분석을 해봐야 되겠죠. 팀장님께서 좀 분석을 해주시겠어요? 이런 상황을 이제 저도 옆에 네. 제가 이제 근무하고 있는 회사 옆에 보면 이제 기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특히 이제 IT 기업이나 이제 광고회사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나왔던 이제 딕앤제인 역시도 광고 네. 회사에서 이제 근무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특히 외국계 기업은 국내 네. 기업과 좀 다르게 고용 문화가 좀 특이하죠. 그래서 우리가 영화를 보더라도 you 빨리요, 너 당장 잘못했으니까 맞아요. 네네. 나가 이러면 보통 박스 하나 들고 그냥 가요. 나가잖아요. 아주 깨끗하게.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고용 문화인데 네. 실제로 외국계 기업 같은 경우 이제 국내에 진출했던 외국계 기업 같은 경우도 네. 한국에서 철수한다라고 하면 그 책상까지는 없어지는데 보통 일주일이 채 걸리지 않습니다. 그만큼 빨리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이러한 체계를 가져가는데요. 저도 이게 2005년도에 나왔지만 굉장히 오래된 영화잖아요. 네. 그리고 솔직히 2005년에 나왔고 2008년도에서 이제 2009년도 가면서 이제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일어나면서 어찌 보면 예언된 영화를 조금 바라보지 않았을까라는 그쵸, 그때. 이제 부분을 네. 제가 보는데 큰 기업들이 줄줄이 도산을 하면서 그렇죠. 실직자가 굉장히 어찌 많이 보면 나왔죠. 영화가 미리 이런 상황들을 좀 예견해줬던 영화였지 않나. 저도 이제 그때 보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굉장한 공황을 이제 가져왔는데 어찌 보면 이 영화에서 본 것처럼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은 당연한 지사지 않을까. 네. 어찌 보면 그렇죠. 울부짖고 네. 그다음에 분노에 차고 그렇죠. 내가 원했던 직업
또 내가 원했던 그 공간이 하루 한가 찻집에 없어졌는데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네. 그래서 그 영화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필요하면 가져다 쓰면 된다. 라고 이제 네. 생각이 바뀌어버린 거죠. 네. 그럼 우리 퇴직 준비 누가 얼만큼 많이 하고 있을까요? 어떤 분들이? 교수님, 퇴직 준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갑작스럽게 네. 오는 거를 네. 사실은 예견했어야 돼요. 그리고 그렇죠. 미리 준비를 했어야 됩니다. 네.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사태가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먼저 이제 국민연금과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연금 관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자연스럽게 연계돼가지고 당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죠. 네. 어떤 그 경제적인 입장에서의 좀 느슨함이지만 그래도 이어져 있다라는 데서 안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이런 사태가 이제 40대, 50대 오면은 참 어렵습니다. 30대는 간단한데 사실은 기회가 계속 있죠. 네. 기회도 많고 또 옮길 수 있는 자신감도 있어요. 네. 근데 40대부터는 점점 이게 더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상황을 미리 상정해 놓고 자기가 자기 스스로 평가해서 내가 좋아하는 직업이 뭔가를 생각해내고 그거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새 왜 직장인이 늘 공부하는 모습을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벌써 이런 준비를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하고 사실 40대 초반쯤 가면은 사실은 원래는 20대부터 써야 되지만 그래도 40대 초반 가서는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다시 재설계하는 인생 계획서를 네. 작성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걸 점검을 해야 되죠. 그래서 자기의 가족 관리라든가 재정 관리라든가 또 뭐 자기 인간 관계 뭐 또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역량이 어떤가 이런 것까지를 다 점검하는 시간을 충분히 어떤 기회에 했어야 돼요. 근데 네. 이런 걸 하지 않으니까 이런 분노에 차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사실 이게 남의 얘기가 결코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몇 번 위기를 겪으면서 정말 회사의 파산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실직이 된 사람들도 있고 또 뭐 명예퇴직, 희망퇴직 이런 걸 통해서도 또 많은 그 중장년 실직자들이 탄생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영화 속 딕처럼 예상하지 못한 퇴직을 겪은 중년의 대처 방식 교수님 알려주세요. 네. 그러니까 잘 나갈 때 준비를 해놔야 되는군요. 우리가 그걸 잘 몰라요. 잘 나갈 때는 그렇게 계속 올라갈 줄 아는데 그렇죠. 올라가면 반드시 내려와야 되죠. 네. 예. 그러니까 잘 나갈 때 미리 다 성과나 자기 경력이나 또 필요한 학력 이런 걸 갖춰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일단 이렇게 실업이 되면은 자기가 구직할 기간을 한 1년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그리고 그때 1년 동안의 그 경제적인 걸 어떻게 해결할 건지를 준비를 해야 돼요. 근데 이때 또 많은 사람들이 뭐 3개월 안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아주 자신감이 있죠. 네, 그렇죠. 예, 그런데 사실 지나가 보면 1년도 더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1년의 경제적인 그런 해결을 준비해 놓고요. 그리고 이제 자기와 연관된 기업, 유사한 기업을 자꾸 정보를 확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사하다는 거는 자기 경력과 역량과 유사한 기업들을 자꾸 모아놓고 그 기업이 어떤 유형의 인재를 뽑는가. 그럼 자기는 거기 인재에 맞춰야 되거든요. 그 기업에 요구하는 인재에 맞추기 위해서 나는 지금 뭐를 더 부족함을 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거를 이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고용센터에 가셔서 먼저 이제 실업 상태를 얘기하면은 네. 실업급여가 나옵니다. 그래서 한 3개월 정도는 구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주는 거죠. 근데 이때 조심해야 될 게 물론 여기도 그렇지만은 이 그러니까 실업하고 3개월 동안은 취업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80%입니다. 네. 근데 이때 다들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너무너무 화가 나 있거나 무기력해지거나 그런 것에 감정에 휘둘려서 네. 정말 해야 될 취업
그 구직 활동을 안 하고 그 분노를 어떻게 분풀이 할 것인가 네. 이런 거에만 열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심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군요. 자, 그럼 팀장님, 예. 우리 딕에게 딕한테 어떤 솔루션을 줄까요? 네. 딕하고 이제 동일한 네. 이제 저희 현실을 이제 같이 다 봐야 되기 때문에 네. 아까 교수님 말한 것처럼 잘 나갈 때 자기 자신을 이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고요. 네. 일단은 솔루션 첫 번째로 제가 제시해 줄 수 있는 거는 뭐냐면 근무 중일 때 이제 같이 회사 다니고 있을 때 이직을 대비한 변화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라. 네네.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꽤 오래됐는데요. 예. Who moved 치즈라 해가지고 예전에 누가 내 치즈를 네, 옮겼는가 네. 라는 베스트셀러 책 기억나시죠? 네. 이 책이 결국은 변화에 대해서 안주하지 말고 네. 새로운 변화에 겁먹지 말고 그걸 깨서 이제 도전해라. 근데 이제 맨 마지막에 그 말이 나와요. 그 변화에 대해서 지금 현실에 안주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다음에 그 치즈가 사라지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것들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항상 변화를 자기를 체크해라고 네. 돼 있어요. 그래서 디가한테도 어쨌든 부사장이라고 하는 그 좋은 자리까지 올라갔지만 어쨌든 변화 리스트를 네. 이제 체크하는 게 중요하고요. 네. 이 변화 체크리스트에 제가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뭐 시대가 바뀌고 있다, 노동시장이 바뀌고 있다, 뭐 경제가 악화되고 있다 이런 게 아니고요. 아까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경력 수에 맞는 그 채용하고 있는 기업의 동정수를 체크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 수가 있어야지만 자기가 얼만큼 갈 수 있느냐를 파악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격 조건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직무에 대한 포지션, 실제로 그게 어느 급을 원하는지.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하향 조정을 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이전에는 뭐 경력이라든지 학력도 어찌 보면 세탁을 한다 해가지고 자기 학력보다 더 낮게 해서 취업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변화 체크리스트를 만들고요. 네. 그다음에 경력 기술서를 계속 업데이트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력서 항목을 업데이트하기보다는 자기의 경력 기술서를 업데이트하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리크루팅 회사나 그다음에 서치펌에 항상 노출시켜라. 저는 이 두 가지를 일단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네.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 솔루션을 본다면 네. 아까 1년치의 재정 상태를 좀 확보해 놓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실직을 하고 퇴직을 했을 때에 중장년층에서 나는 모아놓은 퇴직금이 있으니 라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재정 상태, 자기의 재정 상태를 파악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네. 신용대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재직 기간 때 받는 거랑 실제로 실직하고 나왔을 때는 그 혜택이 엄청나게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그 상환 능력이 안 돼가지고 힘들어하시는 분도 많기 때문에 재정 상태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자, 딕에게 일단 첫 번째 위기가 회사의 도산으로 인한 어쩔 수 없는 실직이었죠. 그렇죠. 혹시 이제 이 딕에게 그런 위기 말고 두 번째 위기가 또 닥칠까요? 자, 두 번째 상황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Okay, I'll be there. 구직 활동 3개월 만에 어렵게 얻게 된 취업 면접의 기회. 하지만 달려가 보니 전 직장 동료들 그리고 많은 지원자들과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정글보다 치열한 구직 쟁탈전. 취업 활동을 어떻게 지속해야 할까요? 아니, 어떻게 또 이런 일이 생길까요? 지금 실직한 것도 문제인데 네. 어떻게 겨우겨우 면접 기회를 얻었는데 아니 또 엄청난 경쟁이 그러네요. 있어요. 그것도 예. 전 직장 동료들과. 네, 아이 참 이게 웃지 못할 이런 상황인데 이것도 이제 현재 상황 한번 분석을 해볼까요, 팀장님? 예. 일단은 그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화기로 그 동료한테 네. 막 뿌리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솔직히 그 보면 좀 영화니까 가는 그렇죠. 거지만 실제로 그만큼 치열하다는 거죠. 그다음에 처절하고 그 절실함이 우리는 이제 반면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실제로 아까 말한 것처럼 지금 이제 해운 쪽이나 조선 쪽에도 지금 구조조정이 지금 한창 지금 일어나고 있는 예. 상황이라면 실제로 그 많은 사람들이 대량 실직을 하게 되고 나온다면 결국은 같은 동종업체로 갈 수밖에 없고 네. 같이 근무했던 사람하고의 경쟁을 통해서 자기가 다시 들어가야 된다면 네.
임금을 기존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느냐. 결국 그 경쟁이 어찌 보면 임금 하락까지 또 이제 유도할 수 있고 상대방의 비하 이런 것까지 이제 갈 수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 네. 하기 때문에 일단은 이 상황을 우리는 절실함에서 나오는 자기의 욕구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중년의 재취업 준비를 어떻게 해야 잘한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교수님? 늘 언제든지 네. 어느 때든지 네. 취업에 대한 면접을 볼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복장도 늘 면접 볼 때 입었던 그 옷으로 딱 갈아입고 네. 왜냐하면은 어디 꼭 면접을 보러 가야지 자기가 취업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아주 우연한 기회에 아주 생각하지 않는 곳에서도 맞아요. 취업처가 기다리고 네네. 있기 때문에 그런 준비 상태를 만들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또 면접 보러 가서는 내가 그동안 뭐 잘했다, 뭐 이런 것에 뭐 전문가다 이렇게 떠드는 게 아니라 네. 이 회사에 나는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 제가 인사 그 위원회 가서 보면은 내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만 강조하는 거예요. 네. 그거는 이제 질문에 안 맞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이력서 면접 이것도요, 전문가한테 클리닉을 받아야 됩니다. 네. 자기가 뭐 인사계에 있었기 때문에 이걸 잘 쓴다 그러지만, 사실 그거는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네. 반드시 전문가한테 클리닉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실업 기간 동안에 내가 어떤 생산적인 일을 했다, 이 말을 할 수 있어야 돼, 준비를.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을 했는지를 아주 그 기업에서 듣기에 저 사람이 생산적이구나, 건전하구나, 건강하구나, 이런 거를 알 수 있는 네. 그런 대답할 준비를 해놓고 또 그렇게 자기도 생산적인 일을 해야 됩니다. 예. 네. 근데 딕은 지금 경력이 있잖아요. 네. 이 경력 활용법도 중요할 것 같은데 팀장님, 교수님께서 이거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경력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경력은 자기 미천이에요. 네. 이 미천에다 어떤 걸 더 올리면은 부가가치가 높아지고 그렇죠. 그런데 맨 처음에는 이거를 좀 깎아서 본다고 그래서 지금 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네. 그 경력은 자기의 자산은 살아있는데 지금 시장이 그걸 깎아준다면은 네. 그것도 응해야 돼요, 사실은. 그러고 나면은 한 3년 정도 있으면 자기 자산이 다 인정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못 참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이제 뭐 다른 사람들이 뭐 눈높이 이런 말을 하는데 저는 아주 이 말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네. 눈높이라는 게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을 인정할 때가 반드시 오는데 나는 자꾸 이거라고 생각하지만 저쪽에서 값을 매기는 사람은 깎아서 보는 그렇죠. 때에 타협할 수 있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 타협점을 찾는 것이 가장 그 지금 경력 환상에서 대단히 중요한 그런 작업입니다. 네. 자, 팀장님, 예. 이제 우리 딕에게 이제 두 번째 솔루션을 줘야 돼요. 일단 딕을 위한 두 번째 솔루션이라고 본다면 네. 실직 전에 자신의 가치를 평가해 봐야 한다라는 거죠. 네. 아까 말한 것처럼 실직을 언제 당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또 퇴직을 언제 할지도 모르고 네. 그렇다면 퇴직을 하기 전에 또는 되기 전에 미리 자기의 노동 상품에 대한 가치를 입증받을 수 있는 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네, 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의 경력 기술서를 이미 서치펌이나 아니면 이제 리크루팅 사이트 쪽에다가 한번 노출을 시켜서 가치를 직접 연락이 오는지 네네. 또는 자기가 입사 지원을 했는데 어떠한 피드백이 오는지 요거를 사전 선체험을 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네.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솔루션을 보게 된다면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경력이 오래되신 분들은 15년, 20년 동안 어찌 보면 면접관으로서 또는 자기 입장에서는 신입이라든지 밑에 직원들, 동료들을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실제로 그분들한테 이력서를 써봐라, 자기소개서를 써봐라 그러면 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잘못된 건 아니지만 문방구 이력서를 갖고 와서 거기다가 작성하시는 아이고. 분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지금도. 지금도요? 그럼요.
왜냐면 예전에 자기가 그거를 써봤기 때문에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자기의 기업에서 오래 있었다. 즉 뭐냐. 네. 기업명 브랜드면 충분히 자기를 받아줄 것이다. 네. 라는 이제 인지를 갖고 계신 예,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솔루션 중에 하나는 실제로 지금 청년들이 취업 활동하고 있는 것처럼 네. 실제로 자기의 모의 면접이라든지 영상, 자기의 모습, 면접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 이런 것들을 실제로 한번 보면서 네. 피드백을 통해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하고 연습을 충분히 해서 네. 이러한 미래에 대한 실직과 퇴직을 준비하는 게 가장 좋은 솔루션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취업에 실패한 딕. 정말 이중 삼중고를 겪고 있는데 이게 요즘 우리 중장년층의 모습과도 굉장히 닮아 있어서 안타까운데요. 과연 그 불행이 거기서 끝이었을까요? 다음 화면 함께 보시죠. 실직 기간이 길어지자 전기와 수도까지 끊기는 것은 물론 주택 대출금도 갚지 못해 쫓겨날 상황이 되어버린 딕. 결국 분노가 폭발합니다. 재취업을 하지 못한 딕은 자꾸만 엉뚱한 곳에 화풀이를 하게 되는데요. 중장년의 재취업 스트레스.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아니 이게 웬일인가요? 이거 네, 참 엉뚱한 곳에다가 계속 정말 화풀이를 하고 있는데 마음은 좀 이해가 됩니다. 자, 팀장님 분석해 주시죠. 이 상황 자체는 정말 억울하죠. 계속 이 영화는 계속 억울하면서 시작을 해서 결국은 이 하풀이가 자기 자신을 이제 감당하지 못하는 수준이 돼버린 거죠. 네. 왜 내만? 왜 자기만 이런 일을 당하냐? 옆 사람들은 괜찮은데. 네. 라고 해서 결국은 그 뭐 쫓겨나는 상황에서 또 아까 말한 것처럼 모든 거를 자기가 이제는 가져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하풀이라는 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 마음속에 항상 있었던 화병이라고 하는 거죠. 네, 네. 그 오래된 것들이 이제 계속 순간적으로 나타나는 거고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분노장애 조절이 안 되는 부분들도 우리가 이 상황에서 가져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교수님, 이 중장년의 스트레스 지수는 어느 정도나 될까요? 네, 저도 한번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네. 인간이 살면서 네. 가장 큰 스트레스는 뭡니까? 먹고 사는 일? 가장 큰 스트레스. 충격이 큰. 충격이요. 시련이요. 사랑의 시련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뭔가 뭐예요, 이별, 교수님? 헤어짐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채연 씨는 뭐예요? 답해야죠. 가장 큰 스트레스. 음. 저는 나를 찾아주는 게 없는 거, 뭐 일이든 뭐든. 아, 복잡해. 아. 우리 채연 씨 복잡해. 교수님 정답이 뭐죠? 두 분은 결혼을 안 해서 이 답을 못 맞출 것 같아요. 어머, 그래요? 네. 어. 제일 큰 스트레스는 자식의 사망입니다. 두 번째 스트레스는 부모의 사망이에요. 네. 세 번째가 배우자의 사망입니다. 아니 근데 그러면 중장년은 사실 이 세 가지 스트레스의 위험이 항상 있겠네요. 그런데 우리가 뭐 차 사고가 나거나 아까 두 분 얘기하신 실연도 당하고 뭐 여러 가지가 엄청난 스트레스일 것 같은데 네. 이렇게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사망하고 난 네 번째는 실업입니다, 실업. 그러니까 정말요? 이 스트레스가 얼마나 충격이 큰지를 가름하는 그런 치수죠. 교수님 제가 대답해놓고 너무 창피해요. 창피해 정말. 이거 편집해야 될 것 같아요. 야. 굉장히 실업에 대한 그 그렇죠. 충격이 큰 거네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식의 사망은 그 부부끼리 서로 위로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배우자의 사망도 그렇습니다. 뭐 배우자는 또 새로 결혼하면 되니까. 부모의 사망은 자식하고 하면 되는데 실업은 제일 실업이 됐을 때 제일 먼저 배반 때리는 데가 어디입니까? 누가 제일 배반 때려요? 가족입니다, 가족.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은 호를 단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단히 높은 네. 그러한 그 스트레스에 쌓이게 되죠. 그래서 저희가 그 전에 외환위기 있을 때 한 분을 뵀는데 이분이 실업하고 나서 너무나 화가 나서 담배를 아주 심하게 폈는데 한 달 만에 폐병이 왔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만큼
그 스트레스를 이겨내지 않고 자기를 학대해서 되려 더 일을 더 크게 벌리는 그럴 정도의 지수입니다. 네. 아, 부끄럽네. 어떡하지, 이걸? 자, 그러면 네. 우리 딕에게 자, 솔루션 세 번째 거 딱 주자고요. 네. 팀장님. 일단은 이 세 번째 솔루션으로 보게 된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했을 때 이제 레질리언스라고 하는 이제 어찌 보면 탄력성 회복이죠. 그러니까 스트레스에 관련된 부분인데 실업 충격은 이제 누구에게나 이제 오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레질리언스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좀 관리를 해야 되는 네, 네. 부분이고 이게 사전적으로 우리가 미리 이런 교육도 예방 교육인 것처럼 좀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요. 네. 실제로 실업 기간별 이제 심리 상태를 이제 우리가 보더라도 일단은 실업을 한 1년 정도로 봤을 때 3개월 단위로 했을 때 우리가 보면 이제 처음에는 분노가 시작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분노가 이제 불안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또 시간이 3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을 때 낮은 이제 자기 자존감이 네. 이제 생기는 거고 그다음에는 효능감이 이제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다가 이제 장기적으로 1년이 넘어가게 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틱장애라고 하는 이제 이런 자기도 모르는 네. 장애들이 생기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우울증, 그다음 불면증부터 해서 여러 가지 증세들을 가져가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자기의 실업 충격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게 이제 세 번째 솔루션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영화를 통해서 중장년의 취업 전략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자, 중장년 취업의 베일을 벗길 다음 키워드 공개해 주시죠. 마지막인데요. 다음 키워드가 바로 진로 계획입니다. 네, 두 전문가 선생님께서 항상 강조하는 게 진로. 그렇죠. 예, 진로였는데 중장년에게도 이건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중장년의 진로 계획이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 우리 교수님께서 좀 네. 설명해 주세요. 네. 진로 계획이라는 게 청소년 때만 하는 게 아닙니다. 네. 특히 이제 중장년층은 제2의 인생을 살아야 되고 우리가 뭐 이걸 이막이라기도 하고 그런데 또 다른 50년이 기다리고 있는 이거를 그냥 막 사는 게 아니라 그전에는 막 살았다 싶더라도 지금부터는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여기에는 가족, 재정, 직업, 여가 그리고 이제 자기의 그 어디서 어떻게 살 것이라는 것까지를 전체를 망라해서 계획을 세웁니다. 네. 이럴 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뭐 다른 것도 있겠지만 직업인데요. 직업을 할 때는 세울 때는 반드시 그 직업인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거나 네. 아니면 뭐 가서 체험도 좀 해보고 네. 네, 네. 이렇게 해야지 중년이 감당할 수 있는 건지를 또 확인한 다음에 네. 그 다음에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중년에서 가장 결정적인 요소가 건강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건강 상태에 따라 그 직업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반드시 체험도 하고 인터뷰도 해서 그 50년 동안에 한 5개, 6개 직업을 구상을 해 보신다면은 그게 바로 진로 계획을 만드는 것입니다. 네. 우리 아까 팀장님 저기 오늘 오셔서 제가 중장년에 진로 계획 했냐고 그랬더니 지금 뭐 계획이 몇 개씩 막 자꾸 늘어나신다고 그랬잖아요. 예. 네, 교수님하고 짜고 그러셨죠? 그렇지는 않고요. 교수님한테 배웠죠? 제가 그렇죠. 배우기는 제가 교수님한테 많이 배웠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는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인생에 대한 시나리오를 짜서 네. 우리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진로이기라는 것을 우리가 써보게 되는 건데 이제 제가 말한 것은 40대 초반까지 제가 써놨던 부분인데 이제 그 이후로 제가 지금 또 작성 중에 있습니다. 이 방송을 하면서도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네. 제 인생의 경우의 수를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한번 짜보게 되는 형태를 팀장님이 가져가죠. 친하게 지내요. 그거 좀 뺏기게 이렇게. 제가 쓰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교수님, 팀장님과 함께 중장년의 올바른 취업 설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뭐 정답은 없겠죠. 그렇죠. 네, 하지만 나에게 맞는 진로 설계를 통해서 또 재취업을 이어간다면 정답은 아니지만 분명히 해답은 있을 것입니다. 교수님, 우리 지금 많은 중장년층들이 직업을 찾고 있을 텐데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지금 선택한 직업이 발판으로 또 다른 직업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 이동이 거듭거듭 일어나기 때문에 네. 맨 처음에, 그러니까 서너 번 일어난다면 맨 처음에 비록 흡족하지 않더라도 선택을 하고 나면은 반드시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재취업을 생각한다면 그렇게 어렵지도 않죠. 네. 맨 처음부터 자기가 원하는 직업을 가려고 하기 때문에 더 더디고 시간이 많이 갈는지도 몰라요. 네. 자, 우리 팀장님도 취업을 앞둔 우리 중장년층에게 팁 한번 제공해 주시고 가세요. 네. 저도 중장년층에 어찌 보면 막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저도 이제 색다르게 이제 받아들여지는데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지만 중장년층의 이제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는 일단은 지금인대 상태에서의 경력을 기반으로 한 자기의 노동, 상품화에 대한 가치를 평가받는 게 굉장히 지금 중요하고요. 네. 자기가 지금 어느 위치에 와 있는지를 좀 더 명확하게 자기를 냉정하게 바라봐야 되고, 추가적으로 한다면 이제 자기만의 차별화된,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것들을 이제 좀 버리고 자기의 자산에 관련된 경험에 대한 자산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의 가치를 세운다면 중장년층, 재취업, 이직, 전직 모든 것들의 중요한 핵심 요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사실 막막하고 많이 좀 앞이 안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히 기회는 열려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알려드린 그 정보들을 활용해 보신다면 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고생해주신 팀장님,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역시 특집으로 중장년층들을 위한 정보 함께 나눌 텐데요. 내일 어떤 이야기 나눌까요? 네, 내일은 40대부터 직장에서 밀려난 우리 베이비 부머들이 막다른 선택으로 해서 지금 자영업이 포화 상태라고 합니다. 네. 예, 그래서 내일은 중장년의 성공적인 창업 어떻게 이어가야 할지 네. 서울산업진흥원의 창업센터 창업 코치님을 직접 스튜디오에 모셔서 노하우를 알아보는 시간으로 꾸며볼게요. 네, 내일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많은 정보 얻어가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 뭐 저희가 지금 계속 특집으로 중장년층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중년이란 말이 인류 역사에 본격적으로 등장한 게 사실 1세기도 채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인간의 수명이 짧았기 때문에 사실 뭐 인생 중간에 그 이후를 할당할 그런 시간이 없었겠죠. 하지만 요즘은 의학의 발달로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이제는 인생을 크게 청년, 중년, 노년 이렇게 나누고 분류하고 있는데요. 중년은 한자로 가운데 중, 그리고 해 년자, 영어로는 미들에이지라고 쓰죠. 정말 생의 한가운데, 인생 전성기를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의 전성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 중장년층 여러분, 자신의 삶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셨으면 합니다. 자, 어떤 누군가가요, 청년을 인생의 전성기라고 했대요. 네. 하지만 제 생각은 좀 달라요. 진정한 인생의 전성기는 연륜과 노하우가 묻어난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당신의 앞을 그녀가 돌아왔다 해서 더 활짝 만개하게 만들어 드릴게요. 네, 그러면 인사드릴까요? 네. 네,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